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직이 함께하는데요. 11월의 주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가을의 향기가 정말 더욱더 짙어지는 11월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가 이 계절감을 더 실감나게 하는데요. 천고마비의 계절, 이 가을에는 제주 곳곳에서 이 제주 동네 책방들과 함께하는 이 책들의 향연이 돋보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달에는 작년에 출범한 제주 동네 책방 네트워크에서 책섬 축제가 한 달 내내 열린다고 하는데요. 제주 곳곳에 자리한 이 책방에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책 축제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듯 해서요. 이 11월에는 제주 동네 책방들과 함께하는 제주 산책이라는 주제로 책 소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독서의 계절 가을에 참 잘 어울리는 축제인데요. 제주 동네 책방 네트워크 그리고 이번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제주 동네 책방 네트워크는요, 말 그대로 제주 마을 곳곳에 자리 잡은 이 책방들의 연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방이라는 공간이 이제는 단순히 어떤 소비의 공간을 넘어서서 이 지역에서 또는 이 동네에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들이 모여서 이 제주 책섬이라는 일명 책축제를 만든 지도 어느덧 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내내 진행되는 책축제에서는 다양한 책방들과 또 작가들의 협업 프로그램이 많으니까요. 이 가까운 책방에서 이 책들의 향연을 마음껏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나요? 네, 이 제주 북쪽에서 이 6일부터 이 헌책방 독림당에서 저자친필 서명본 시집 이 800종 특별전이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정말이지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동네 책방 음악회, 북토크, 숨 나들이, 문화사랑방, 독립출판 워크숍, 또 해녀 삼촌들의 삶, 그리고 또는 꿀 독서 대회 등등 각 책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을 살린 이런 프로그램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구좌, 또 성산, 표선, 그리고 이 대정에 이르기까지 총 19군데의 책방에서 이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된 책방 프로그램이 정말 한가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한 책방들이 저마다 색깔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프라인 서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아쉬운데 제주 동네 책방들이 따뜻한 활기를 이어나가고 있어서 참 흐뭇하네요. 네, 맞습니다. 11월 16일에 그 아무튼 책방에서는요, 돌봄을 주제로 한 그런 북토크 소식이 있는데요. 이 책 새벽 3시의 몸들에게의 공동 저자인 김영옥 선생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펼친다고 합니다. 이 질병과 돌봄 그리고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깊게 다루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11월 책섬 축제와 함께 이 책을 꼭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돌봄과 질병, 노년에 대한 이야기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주제죠. 이 책이 여러 명의 작가가 함께 쓴 공동 작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은 이 김영옥 선생님 이외에도 여성학을 공부한 메이, 필명이 아니라 이제 필명을 쓰고 있는데요. 인류학을 공부한 이지은 작가, 또 페미니즘을 공부한 전희경 선생님이 함께 쓰고 엮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 나이듦, 질병, 돌봄 또는 노년, 세대, 시간, 죽음 등을 이 여성주의 관점에서 문제화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자 하는 이 연구소인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에서 소속된 이들이 이 책을 쓴 작가들이기도 한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돌봄에 대한 공백이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때이죠. 2020년에 봄날의 책 출판사회에서 출간된 책이기도 합니다. 4명의 작가들이 이 책을 함께 쓰게 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이 책을 쓴 네 명의 작가는요, 사실 이 병명은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가 한때 그리고 아직도 지금도 아픈 몸으로 살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 간절한 문제일 이 질병이나 돌봄 그리고 노년에 대한 연구에 몰두를 했고 이러한 생각들을 총 6편의 글로 엮은 책이 바로 이 책이기도 합니다. 새벽 3시에 몸들에게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요. 보통 새벽 3시에는 다들 잠들어 있는 시간일 텐데 이 책에서 말하는 새벽 3시는 어떤 시간일까요? 네, 이 책 앞머리에는요, 이 새벽 3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전하고 있는데요. 통증의 들쑤심에 속절없이 지새우는 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거센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3시, 대부분은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시간이 누군가에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면서 이 통증이 잦아들기를 바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간절하게 이 통증이 멈추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책에서는 그러한 아픈 몸과 그리고 또 이 돌보는 몸들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질병들과 고통들 그리고 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담론으로 이끌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빼곡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아프고 나이가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 두려움을 직면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 속의 표현을 조금 빌려서 낭독해 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아프고 늙으며 살며 죽는다. 이 모든 삶의 순간들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돌봄에 의존한다. 또한 의존하면서 의존하는 다른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돌본다. 내용과 형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돌봄은 언제나 상호적이며 쌍방향적이다. 의존과 돌봄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큼 더 다양하고 세밀하게 복합적으로 발화되고 청취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돌봄이 어떤 노동이고 어떤 윤리적 가치인가를 차이 속에서 보편적 합의로 구성해내는 것은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이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하죠. 노년기 돌봄은 이제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됐습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다가오는 이 나이 듦에 대해서 저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이 네 명의 저자들 역시 이 나이 듦과 그리고 이 따라오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두렵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매 한 가지입니다. 책 속에서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요. 몸이 다치고 또 아프고 이 늙어가는 일이 모든 인간의 전제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내 몸이 겪는 일이 될 때 두려워하지 않기는 어렵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속에서는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담론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늙어가는 이들이 변화하는 몸을 단순히 기능들의 저하라는 노화의 관점에서만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변화하는 몸을 계기로 현재나 심지어 미래가 과거로 되접히는 이야기의 시간을 만나기도 한다. 여러 겹으로 덧써지며 동시에 지워진 기억과 망각의 크고 작은 물결로 생의 시간을 이해하는
문리가 트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필멸의 삶을 사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동일한 반복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들의 점들이 아니라 의미를 형성하고 또한 형성된 의미를 해석하게 도와주는 시간성이다. 속도전을 치르는 생산, 소비, 노동활동의 연쇄 속에서는 거의 사라지거나 옛날 옛적의 식의 이야기나 구태로만 남아있는 것 같던 지속이나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 또한 구시렁거리는 몸의 전 언어적 또는 비문자적 발화 속에서 구체성을 띠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오는 걸 물리가 트이는 시기라고 보는 관점도 참 인상 깊네요. 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아픔을 경험한 몸들은 스스로 자각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각을 통해서 물리가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에게 이 나이듦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모든 인간에게나 해당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나이가 들고 또 이 병이 찾아오고 이 돌봄을 당하는 몸과 또 돌보는 몸이 되는 이러한 경험들은 사실 우리의 그 미래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화자들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돌봄 그리고 이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를 왜 사회적인 담론으로 풀어낼 순 없는지 역으로 되묻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돌봄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를 잡은 게 채 몇 년이 되지 않았죠. 현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또 돌봄에 대한 공백 여전하고요. 맞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화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노년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저 아프고 이 몸의 기능들이 쇠약해져서 약이나 다른 돌봄에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삶을 벗어나는데요.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어떤 권리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특히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시민적 돌봄인데요. 언젠가는 죽어가는 취약한 존재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연루되어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돌봄 관계, 즉 단순한 어떤 고통 분담이 아니라 이 보편적인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의 일로 감각하고 또 사회 정책에까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노년과 질병이라는 같은 현상을 놓고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크게 인식이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선상에서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결코 가볍진 않고요. 우리가 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나아가기 위한 이런 첫걸음을 떼주는 게 바로 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달에는 제주 동네 책방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책 축제와 관련된 책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 책을 처음으로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 축제에서는요, 사실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동네에서 즐기는 음악회나 또 저자 초청 북토크, 그림 그리기 등등 정말 다채로운 행사가 많습니다. 눈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행사뿐만 아니라 이 미래의 나에게 그리고 또 미래의 우리 사회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해볼 수는 없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는 이 돌봄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또 왜 다루기가 힘든지 또 마지막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깊게 다뤄져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요, 다가오는 수요일에 이 동네 책방에서 저자와 함께 노년에 대한 아픔과 또 질병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